성용의 죽음 뒤에 숨은 진실 억측을 삼가야 하는 이유. 성용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비밀이 있는가? 그의 생애를 뒤흔들던 사건들과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다녔던 의문들은 이제 그를 떠난 자들에게 더 큰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삶과 죽음을 파헤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그가 남긴 흔적들 사이에서 진정한 메시지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다. 성용은 평범한 삶을 사는 듯 보였지만 그의 주변인들 중 누구도 그가 겪은 내면의 싸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오래된 친구들이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의 고독과 끊임없는 자기회의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왜 자신을 그렇게 몰아붙였는가? 그가 감춘 고통과 불안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었을까? 아니면 더 큰 음모의 일부였을까? 그의 집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일기장이 하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 안에는 그가 마주했던 어떤 이름들, 날짜들, 그리고 비밀스러운 거래가 적혀 있다고 한다. 과거의 어느 순간 성용이 알게 된 사실이 그의 생을 위태롭게 했다는 설이 점점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성용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죽음 이후 한 목소리로 그를 좋아하고 신뢰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증언들은 그들의 말이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것임을 암시한다. 그들은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연루 가능성을 감추려는 또 다른 연극을 하고 있는가?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의 진술은 서로 미묘하게 엇갈린다. 누군가는 성용과 다투었던 마지막 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하면서 그 순간에 있었던 무언가가 그의 삶을 바꿀 중요한 단서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 다툼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었을까? 아니면 성용이 알게 된 위험한 진실을 두고 벌어진 치열한 갈등이었을까? 또 다른 이는 충격적인 고백을 남겼다. 성용이 최근 몇 주 동안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불안해했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그를 쫓았다고 한다. 그는 늘 휴대전화를 꼭 쥐고 다녔고 사소한 소리에도 과민하게 반응했다고 한다. 심지어 밤중에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확인하거나 자신을 숨기려는 듯 외출을 꺼렸다는 증언도 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를 두려워했던 것인가? 그리고 그가 쫓겼다는 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을 위협하던 존재였던 것인가? 이와 같은 행동은 단순히 스트레스나 불안장애로 치부할 수 없다. 성용은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그의 이러한 모습은 주변인들에게 더욱 낯설게 다가왔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의 주변인들이 언급한 그림자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누군가 실제했던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용의 마지막 행적을 되짚어보면 그는 몇 차례 특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그는 죽기 며칠 전 한 허름한 카페에서 누군가와 긴 대화를 나눈 뒤 심각한 표정으로 떠났다. 그의 동료는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 어떤 파일을 자신의 집에 두고 갔다고 진술했다. 도대체 그가 남긴 파일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파일은 현재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 모든 단서는 단순히 관계의 틈을 넘어 성용이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이 아닌 더 큰 위협 속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무심코 흘린 말들은 서로 모순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어 있는 듯하다. 진실은 그 모순의 틈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궁극적으로 성용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틈은 단순히 감정적인 거리감 이상의 것을 암시한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감춰진 비밀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성용의 죽음을 통해 얻으려는 목적을 숨기기 위한 철저한 계산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했던 존재는 과연 외부의 위협이었을까?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 중 누군가였을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는 누구를 두려워했는가? 라는 점이다. 그와 가까웠던 몇몇 인물은 이미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혐의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과 태도는 우리가 단순히 우연한 사고라고 결론짓기에는 너무 많은 수수께끼를 남기고 있다. 그들 사이에 감춰진 알 수 없는 균열은 결국 성용의 죽음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흔히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두고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이기 좋아한다.
그러나 성용의 사례에서 억측은 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또 다른 장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의 마지막 순간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은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한다. 그러나 사실과 상상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할 때이다. 성용의 죽음은 고의적인 것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외부의 압박에 의해 스스로 무너진 결과였을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구인지는 오직 그가 남긴 조각들을 신중하게 맞춰보았을 때만 드러날 것이다. 성용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그의 삶을 탐구하고 죽음의 비밀을 밝히려는 과정은 우리가 쉽게 억측과 소문에 의존하지 않아야 함을 강하게 상기시킨다. 진실은 언제나 숨겨진 곳에서 스스로를 드러낼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성용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삶이든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과 미스터리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의 죽음 뒤에 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정은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과 타인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성용의 죽음 소식이 세상에 퍼지자 언론은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 그의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와 감춰진 단서들을 탐구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더 과열되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미디어가 보여준 반응의 양상이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억측의 불길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용, 단순한 사고사인가? 아니면 계획된 음모의 희생양인가? 마지막 순간의 성용, 그는 누구를 두려워했나? 감춰진 관계들, 그의 주변인은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이와 같은 헤드라인들이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쏟아져 나오며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특히 일부 매체는 성용이 생전에 참여했던 프로젝트와 연관된 갈등, 그리고 그가 한동안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퍼뜨리며 사건의 배후에 조직적인 음모가 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들은 단순한 증거나 인터뷰를 넘어 익명의 제보자라는 명목으로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내용을 대담하게 보도했다. 언론은 그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꾸며갔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문자 메시지, 남겨진 사진들, 그리고 그가 자주 방문했던 장소들을 통해 그의 마지막 순간을 극적으로 재구성했다. 심지어 한 방송국은 성용의 생일을 다룬 특별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며 그가 겪었던 알려지지 않은 고통과 마지막까지 숨긴 비밀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시작했다. 이러한 보도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대중의 호기심과 감정을 자극하며 사건을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소비하게 만들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진실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진실을 더욱 먼 곳으로 밀어내는 것인가? 물론 이러한 보도에 대한 비판도 존재했다. 일부 언론인들은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며 무책임한 보도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논평가는 우리는 사람의 죽음을 비극적으로 소비하는 문화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용의 죽음을 두고 벌어지는 억측과 음모론이 진실을 밝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성용의 가족과 친구들이 언론의 과도한 관심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언론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자극적인 흥미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미디어의 힘과 책임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성용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언론이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보도는 사건의 본질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성용의 이름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이제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삶과 죽음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진실을 대하고 사건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사회적 거울이 되고 있다. 언론의 보도가 진실을 드러내는 열쇠가 될지 아니면 진실을 감추는 또 다른 장벽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용의 이야기를 통해 미디어가 대중과 진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